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아무도 모른다. 올림픽 시작했대요. 정말요? 언제요? 2026년 2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동계 스포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펼쳐지는 제25회 동계 올림픽. 106개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4년에 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SNS 타임라인은 조용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도 어제 경기 봤어? 라는 대화가 들리지 않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온 국민이 김보름과 노선영의 팀 투어를 이야기했고 이상화와 고다이라 나오의 500M 대결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동네 카페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올림픽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올림픽은 시작됐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우리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부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일까요? 이탈리아와의 시차는 8시간, 평창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2026년 동계올림픽을 이토록 조용하게 만든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올림픽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년에 한 번 전 국민이 함께 즐기던 축제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 이면에는 중계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 숨어 있습니다. 사라진 올림픽, 그 시작.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여러 면에서 특별합니다. 1956년 이후 7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자 알프스의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계 스포츠의 향연입니다. IOC는 이번 대회를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냉담합니다. 과거 올림픽 시즌이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던 태극기와 응원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올림픽 관련 게시물이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드뭅니다. 심지어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올림픽 시작한 거 맞아요? 라는 질문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주요 경기 평균 시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은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의 시청률은 그에 한참 못 미칩니다. 개막식조차 5%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SNS에서의 반응도 예년과 확연히 다릅니다.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올림픽 관련 해시태그의 사용량은 평창 올림픽 대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는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의 올림픽 관련 키워드가 항상 자리했지만 이번에는 주요 경기가 있는 날에도 트렌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픽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에요. 한 네티즌의 댓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온 나라가 열광했던 올림픽이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림픽 중계권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JTBC가 있습니다. JTBC의 독점, 그리고 사라진 지상파. 문제의 시작은 올림픽 중계권의 독점 계약이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국내 중계권은 JTBC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정확히는 JTBC가 속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을 일괄 계약한 것입니다. 이는 약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SBS가 중계권을 보유했고 KBS와 MBC에도 일부 중계권을 재판매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을 중계했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리며 원하는 경기를 선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 TV나 유료 플랫폼이 없어도
집에 있는 TV만 있으면 누구나 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JTBC는 종합 편성 채널입니다. 기본 케이블 채널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지상파보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지만 무료로 시청 가능한 지상파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JTBC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권을 재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KBS, MBC, SBS는 올림픽을 중계하지 못합니다. 뉴스 시간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올림픽 시즌이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해설진을 대거 투입하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던 지상파 방송의 전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림픽 주요 경기는 국민체육진흥 우선 중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왜 KBS에서 올림픽을 안 하는 거예요? MBC는 올림픽 중계 안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은 당연히 지상파에서 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에서 중계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림픽을 종편에서만 중계한다고? 한 네티즌의 의아해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곧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중계권 독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시청자들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SNS에서 폭발한 불만. 스키 에슬론은 어디서 봐야 하나요? 2월 초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입니다. 스키 에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한 종목으로 두 가지 주법을 번갈아 사용하며 경기를 펼칩니다. 한국은 이 종목에서 기대주가 있었고 많은 팬들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 시간이 되었을 때 TV 어디에서도 중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채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JTBC는 모든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종목과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위주로 선별적으로 중계했고 나머지 경기들은 아예 방송하지 않거나 녹화 중계로 대체했습니다. 106개 종목을 단일 채널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JTBC 올림픽 중계 어디 갔냐는 트윗이 리트윗되고 지상파에서 올림픽 중계 안 하는 거 실화냐는 게시물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집에 케이블 TV 없는데 올림픽 어떻게 보라는 거냐? 부모님이 올림픽 보시려는데 JTBC 채널 찾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편성의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TV 편성표에는 올림픽 중계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어떤 종목이 언제 방송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조차 사전 공지 없이 중계가 취소되거나 다른 채널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기 시간을 확인하고 TV 앞에 앉았다가 헛수고만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JTBC 앱 깔아야 하고 네이버도 확인해야 하고 TV 편성표도 봐야 하고 이게 무슨 보물찾기냐는 한 시청자의 푸념입니다. 과거 올림픽 때는 단순했습니다. KBS, MBC, SBS 중 하나를 틀면 올림픽이 나왔고 지금 어떤 경기가 진행 중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올림픽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혼란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피겨 보시려고 하시는데 JTBC가 어디 있는 채널인지 모르신다는 글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세대에게 종편 채널을 찾고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것은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JTBC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온라인 중계, 그러나 JTBC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TV 중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경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월 초 JTBC는 네이버와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를 통해 주요 경기를 무료로 스트리밍하고 일부 경기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이버에 접속해서 올림픽을 볼 수 있습니다. JTBC 앱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일부 경기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했습니다. TV가 없어도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JTBC의 홍보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네이버 스포츠에서 제공되는 경기 수는 TV 중계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전체 106개 종목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품질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주요 경기 시간대에는 서버가 불안정해져 영상이 끊기거나 버퍼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화면이 멈춘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접근성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부모님은 TV로 보시는 게 편한데 스마트폰으로 보라고 할 수도 없고라는 댓글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동계 스포츠의 역동성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함께 보는 경험의 상실이었습니다. 과거 올림픽은 거실 TV 앞에 가족이 모여 함께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온 가족이 환호했고 피겨 스케이팅에서 아깝게 메달을 놓치면 함께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보는 시대에는 그런 공동체적 경험이 사라집니다. 혼자 폰으로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한 네티즌의 말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 축제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계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올림픽의 본질적인 가치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올림픽 전체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라진 축제의 분위기.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국적과 인종, 언어와 문화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핵심은 함께 보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그 축제 분위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올림픽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제 김연아 해설 들었어? 쇼트트랙 개주 진짜 짜릿했지 같은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메달 순위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SNS도 올림픽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인상적인 경기 장면은 실시간으로 밈이 되어 확산됐고 선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수만 개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같은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올림픽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출근길에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SNS 타임라인에서 올림픽 관련 게시물을 보기 힘듭니다.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낯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도 과거만큼 큰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경기를 보지 않고 경기를 보지 않으니 공유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림픽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 축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말입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응원할 때, 같은 순간에 환호하고 탄식할 때, 그때 올림픽은 진정한 축제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 수단이 파편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그런 공동체적 경험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2030세대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올림픽 중계를 찾아보는 것을 번거로워합니다. 넷플릭스는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올림픽은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찾는 것부터 일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편리함에 익숙한 세대에게 복잡한 시청 경로는 큰 장벽입니다. 반대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지상파 TV로 올림픽을 보던 세대에게 종편 채널 찾기, 앱 설치, 스트리밍 접속은 익숙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포기하셨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결국 모든 세대가 각기 다른 이유로 올림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올림픽 관련 기사의 조회수는 과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SNS에서의 언급량도 급감했습니다. 광고주들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노리던 기업들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과연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중계권 시장의 변화. 올림픽 중계권을 둘러싼 오늘날의 상황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방송사들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중계권 시장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 중계권은 지상파 방송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KBS, MBC, SBS가 번갈아가며 중계권을 확보했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올림픽을 중계했습니다. 중계권료가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높은 시청률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콘텐츠였고 방송사들에게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케이블 TV, IPTV, OTT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지 않습니다.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림픽 중계권의 가치도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IOC는 중계권료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국내 방송사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방송사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고액의 중계권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차가 거의 없고 한국 선수들의 선전도 있었지만 시청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TBC가 등장했습니다. 종편이지만 뉴스와 예능에서 강세를 보이며 성장한 JTBC는 스포츠 중계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을 일괄 계약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상파가 주춤하는 사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JTBC의 전략에는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의 공공성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이자 문화적 행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올림픽 주요 경기를 국민체육진흥 우선 중계 대상으로 지정해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결국 시장 논리와 공공성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JTBC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중계권을 독점했지만 시청자들은 올림픽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요구했습니다.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그 결과 2026년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조용한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미래를 위한 재현.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조용한 분위기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2030년 동계올림픽도 그 이후의 올림픽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법적 개선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올림픽 중계에 대한 권고 사항만 담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사로 법제화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반드시 무료 지상파에서 중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 주요 경기는 케이블이나 유료 플랫폼의 독점이 아니라 지상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의무적으로 지상파에 재판매하거나 주요 경기를 공영방송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은 상업적 콘텐츠인 동시에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사들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재처럼 한 방송사가 모든 중계권을 독점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106개 종목을 단일 채널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대신 여러 방송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권을 공동 구매하고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종목을 분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KBS는 피겨 스케이팅과 스피드 스케이팅, MBC는 쇼트트랙과 컬링, SBS는 스키와 스노보드, JTBC는 아이스하키와 봅슬레이를 중계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방송사는 부담을 나누면서도 시청자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여러 방송사가 협력해 올림픽을 중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 활용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파편화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영 OTT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올림픽 경기를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BC는 자체 플랫폼 BBC IPLA와 ER을 통해 올림픽 전 종목을 무료로 스트리밍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어떤 기기에서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올림픽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계권료는 결국 누군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광고료나 수신료 또는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올림픽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 분담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OC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계권료를 무한정 올리는 현재의 정책은 결국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해치고 올림픽의 대중성을 약화시킵니다. IOC는 상업적 수익 극대화보다 올림픽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규모 방송사에 대한 할인 정책을 확대하고 공영방송의 중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할 축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얼음 위에서 설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반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과거 올림픽이 가져다주던 그 뜨거운 열기, 온 국민이 하나가 되던 그 순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해도 어떤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합의 정신 아래 모이는 축제이고 한 나라의 국민이 함께 응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런 가치는 중계권료나 시청률 같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한 네티즌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올림픽은 다 같이 봐야 축제다. 맞습니다. 혼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올림픽.